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결석들 많이 하셨구만. 오늘 또 분위기가 바로 또 그냥 6월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오늘 6페이지 표시고요. 6페이지 표시고 조세 총론 들어갈 차례 맞죠? 6페이지 표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여러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세율 적용 시에 여러분들 보유기간의 기산점 이런 것도 공부했어요. 상속받은 자산은요.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 계산할 때든 아니면 장특공제 계산할 때든 다 상속받은 자산 언제부터 보유기간에 계산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에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세율 적용 시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에 계산한다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뭐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시작하고, 또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 배우자 직계존 미속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그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 미속이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간에 계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뭘 배웠냐면 부동산을 미등기양도했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그죠? 최고 세율 70% 세율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수 과세 표준 금액이 어떻게 합니까?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양도 차익 1억이다. 그럼 미등기양도한 자산 과세 표준 금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미등기양도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가필차 상속이과에서 양도 차익이 1억이면 과세 표준 금액 얼마다? 1억 원. 그래서 세율은 70% 적용하고, 그래서 산출세액 7천만 원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등기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의지하는 경우, 작년 시험에 이제 나왔는데 미등기양도했는데도 미등기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 그죠? 그 다음에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첫해 할부금 받고 매도인이 등기 전표는 서류 안 넘겨주니까 장기 할부 조건으로, 단기 할부 조건이었으면 반드시 등기했어야 되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 감면이라는 걔들 하나의 요 시험을 요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미등기양도하더라도 부익 주지 않고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고, 미등기양도하는 미등기양도인데도 등기된 곳을 의지합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 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이런 것들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왔다. 법률에 의한 거니까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등기 의제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를 우리가 이번 수련회 처음 배우는데, 그 주식과 부동산 등과,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부동산 등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성금을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 이런 애들하고 결성금 통산하지 않는 거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성금을 통산합니다.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성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성금을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미공제분은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성금은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것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일시우발적 양도소득에 대한 그 미공제분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한 이율과세 특례가 문제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이렇게 가불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 쭉쭉 내려오는 요 그림.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이요. 작년까지는 요거까지만 있었는데 올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돼 가지고 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에 양도합니까? 예, 증여자, 예, 수종자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특례 나오면 가불병인데 요 그림인데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수종자. 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수종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납세무자는 수종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누굴 다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파는 가격, 양도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고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가지고 보유기간 계산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보유기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있잖아요. 기납부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우리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 계산할 때 우리가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 옛날에 상속세 증여세 냈다.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기납부한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증여자와 수종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 납세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가불병 이렇게 해놓고 증여자 수종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납세무자는 수종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1년 그러니까 1년 보유하다가 팔았고 증여받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증여자가 당초 취득해서 보유했던 그 기간이 요게 만약에 뭐 3년 그러면 몇 년 보유해요? 4년 보유하니까 장특공제 같은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지.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1년. 자, 그 다음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해서 증여하기까지 보유한 기간이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3년. 자, 2년으로 할게요. 그러면 2년. 그러면 몇 년 보유한 거예요? 3년. 이런 거잖아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는 기산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3년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면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자, 몇 프로요? 2, 3은 6% 공제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같은 납세무자는 수종자인데 자, 취득가격이나 취득신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증여자 수종자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증여 후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되죠.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이야. 갑을병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요거. 자, 이율과세 특례는 내려오는 그림, 갑을병 이렇게 옆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증여 후 우회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삼촌이 조카한테 뭐 사촌 형한테 형제지간에게 증여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증여 후 우회양도가 나오면 요거는 꺾어지는 그림,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자, 증여자고 그 다음에 수종자고요. 그 다음에 증여했고 증여받아서 양도를 하는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자, 특례 정도예요? 5년 내. 근데 이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는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특수관계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5년 내 양도를 하는데 그럴 때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아니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조세에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증여자가 수종자가 부담하는 요 증여세액과 수종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요거 두 개 합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죠. 그 가정에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더 적어요. 이 두 개 합친 게. 그럴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이 계산을 싹 부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냉개세금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도 다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과세 특례와의 차이점을 보면 일과세 특례는 납세무자가 수증자인데 이 증여 우회 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유난히 대답도 없고 처음 시작부터 유난히 아주 조용히 아주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신하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차이점은 이율과세 특례는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자 여기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 주죠 이율과세 특례는. 근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냉개세금 돌려주고. 또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이율과세 특례는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무가 없는데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얘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에 협력했으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요. 특수관계자 간의 이율과세 그러니까 부당해이산 부인 특례는 반드시 특수관계자 간에 적용되는 거라고 했어요.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요거. 자 시가보다 높게 양도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외웠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저가 양도, 고수, 고가 양수의 경우만 특례 적용된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거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특수관계자간이어야 되고 남남싸움이 적용 안 되고 저가 양도, 고가 양수 했어야 되는데 그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아이고 이거 괜히 일로 와가지고 자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좀 옮겨야 돼. 하여튼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하여튼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거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요?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요? 5% 이상 차이가 나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시가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하여튼 요런 이율과세 특례 가벌병 그 다음에 또 증여 후의 양도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이렇게 해놓고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고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우리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가 있는데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든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고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리죠?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었거나 결정금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 그랬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계약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어떤 게 나중인지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고 그 다음에 또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거 2개월 아니라는 거. 3개월 이내 우리가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자진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되었고요.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언제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그죠? 근데 확정신고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2회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작년에 정답집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근데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작년께 신설된 규정,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줘요? 50%를 감면해준다. 자,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를 무조건 부동산 팔았다 여러분들 예정신고 기간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 가산세 그래도 절반을 깎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또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 납부 됩니까? 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얼마? 아니고 1천만 원. 이게 뭐 하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500만 원 아니고 재산세는 분할 납부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종부세는 분할 납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또 분할 납부 기한이 재산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6개월, 양도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분할 납부 처리 기준 양도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1,0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600만 원. 600만 원 최대 분납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최대 분납가능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 부가세 목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등 어쩌다는 등 나오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부과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계속 고개를 드시고.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배웠고. 우리 국유자산 양도세는 거주해야 되는데, 자, 비거주자가 뭐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관계없죠? 예, 근데 다만, 거주자가여야 되는데,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무자는 그때 거주하는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등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지. 4년, 3년 주소고수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준시가 이런 거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등기부 관리하고 또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등기, 기준시가 관계된 건 적용이 없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국내산 양도시의 대상인데 국외산 양도시에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세율 70% 이런 거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외산 양도시의 양도세 세율은 무조건 부동산, 주식 빼놓고 주식은 다르지만 주식은 신경 쓰지 말고 부동산 등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이런 것들 양도했을 때 국외산은 무조건 보유기간 등기 여부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했더라도 무조건 보다 6에서 42% 초과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국외산 양도시는. 자, 그리고 국외산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 때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근데 실지거래가 이게 없을 때는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할 때. 자, 그런데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도 없을 때는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원칙은 뭘 적용한다?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국 돈을 우리나라로 환산해야 되는데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로 계산합니다. 그런 거지.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아니고 어떤 거다?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 환율, 제정 환율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세금 낸 거는 공제해 주는데 그 외국 납부 세액 공제할 때 예전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는 방법도 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장특공제 돼요, 안 돼요?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국가공제가 신경 안 써줘요. 장투공제 안 돼요. 기본공제는요? 돼요. 기본공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물납돼야 한대요. 국외산 양도시에 물납돼야 한대요? 안 돼요. 국내산도 안 되는데. 그리고 자, 분할 납부는 돼야 한대요? 분할 납부는 됩니다, 여러분. 국외산 양도시에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에서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요. 부동산 임대요. 범위. 자, 옛날에 잘 나왔었는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입니다.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부동산 상의 권리라는 것을 대여해서 발생한 소득 임대업입니다. 임대 사업소득인데 자,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 소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인데 자, 이런 것 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까?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등기와 관계없잖아요. 실수가산칙상.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부동산 상해권리에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인데 또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보다 기타 소득이다. 이런 것들.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이용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자, 건설업자나 부동산 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가 판매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이런 것들. 공장재단, 광업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유난히 조용하네. 자, 원래 처음 배운 것들이 오늘 조금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우리 부동산 임대업 비과세 되는 경우요. 사업소득 비과세 되는 경우. 전답의 임대소득 비과세고 일개 딱 하나 주택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은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은 자, 요거요.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때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개시일 아니고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에 실가할까요? 보유시에 판단하는 거니까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로 9억 초과논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논택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이때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자, 구분 등기 대상 각각 주택으로 보지만 공동소유주택은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은 자,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아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에서 공동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하는데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지만 주택수 계산은 부부 합산하고 그 다음에 또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 전세받은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구하고요. 그때 총수익 금액은 뭐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뭐 보험 차입 이런 것들을 합하는데 그게 총수익 금액인데 근데 그 관리비 수입에서 다른 거는 관리비 목록으로 받는 거 다 포함하는데 공공요금이요. 전기료나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때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그 은행에 넣으면 이자 발생했을 때 그 이자액 상당액을 우리가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건데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은 원래 월임대료로 소득세 계산해요. 근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면 월임대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마저만 환산한 건데요. 하여튼 간주임대료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이란 말 나오면 이게 전세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그럴 때
요거 이제 간주임대를 원칙으로 계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주택, 여러분이 집 두 채 있는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전세 주고 그럴 때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월세 주택은 과세하는데, 주택이 두 채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하나는 월세 받아. 그러면 그 임대소득은 과세해야 하나요? 과세합니다. 월세 주택은 과세한다니까, 두 채부터는. 자, 근데 하나는 살고 여러분이 하나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에 대한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헷갈리면 안 되면 월세 받을 때 과세하는 거지, 두 채부터. 그 다음에, 자,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까지는 과세 안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럴 때 3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1호 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올해 개정됐죠? 또 엔드 기준시가 얼마? 2억 원 이하일 때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임대소득이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올해 이제 분리과세 하는데, 작년까지 소득은 비과세고 올해부터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 하는데, 그 계산할 때 산출세액을,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 계산할 때 수익금액에다가 필요경비를 곱하는데, 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 60%. 미등록자는 몇 프로? 50%.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 400만 원 공제.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지고, 이렇게 해서 구한 거에다가 곱하기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다?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리고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유난히 오늘 하여튼 진지한 표정으로 복습을 했네, 간만에. 하여튼 자, 계속 이번에 이제 또 했잖아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 배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또 보면 돼요. 어차피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알려드릴 거고, 뭐 특강 듣는 분들은 또 5특강 할 때도 계속 그렇고, 나중엔 또 문제 계속 나와서 뭐 여러분들 5, 6월, 7, 8월 계속 또 뭐 하게 되고, 마무리할 때도 계속 나와서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한 10번은 앞뒤로 복습까지 하면 최소한 10번 이상씩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시험장 갈 거니까 10월 달에는 설마 알고 가겠지 뭐. 한 10번 들으면 10번 들었는데도 앞으로 10번 더 들었는데도 또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말 배우거나 그럴 때는 계속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계속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계속 알려줘요. 그런데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이제 부모가 이제 노인이 되고 자식이 이제 장성하잖아요. 아니, 청소년기만 돼도, 요즘 애들은 청소년기 애들은 이 녀석들이 분명히 지 어렸을 때 그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뭐냐고 몇 번씩 물어보고 그랬던 녀석이 청소년기만 들었으면은 한 번 얘기했는데 두 번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아주 그냥. 그래서 녀석들이 몇 번씩 물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씩 여러분들이 얘기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까지 계속 자,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시냐면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6페이지 조세 총론. 펴놓으시고 고기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길게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면서 어깨 돌리시고. 그리고 혼자만 가만히 있나? 자, 보시면 여러분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총론인데, 조세 총론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뭐 한 문제씩 나오다가, 뭐 작년 같으면 또 뭐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조세 총론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가 조세 총론에서 출제된다고 그랬고,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뭐 조세의 같은 것은 뭐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조세의에서는 뭐 여러분들 물납부, 날납부 용어, 그 다음에 허용되는 세금 이런 것들 정도 아시면 되고, 조세 분류,
조세 분류는 뭐 독립한 문제나 종합 문제 속에서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세 분류는 반드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립하게도 나오기도 하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징수 방법은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올해 같으면 이 징수 방법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제 독립한 문제로 최근에 독립한 문제로 계속 나왔었는데 올해 또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이것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소멸은 28회 시험 때 제가 나온다고 제가 예측을 했고 나왔고요. 제 예상대로.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요새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하여튼 승률이 좋았어요. 최근에. 진짜요? 최근에 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나온다 예상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되면 염두에 두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자, 28회 때 소멸. 제 예상보다 더 쉽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성립확정에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29회 시험에서 성립에서 독립한 문제 나왔고 정답은 맨날 봤던 거였고요. 확정이. 근데 이제 제가 뭐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강의 거의 요약집에 없어요. 그런 건 애들은 아예 빼버리고 기본수에는 있지만 요약집에는 없고 아예 강의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지문에 있긴 있었지만 정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몇 문제 중에서 몇 개 지문은 이제 실전에 가도 못 보던 것들이 지문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당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배운 거에서 잘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이요. 자, 30회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확정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확정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멸에서는 종합 문제 속에서 좀 깊은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있잖아요. 요거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요거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요것도 작년에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으니까 잘 보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 지문 한 줄 정도. 그 외에 이제 많은 뭐 권리구제라든가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자, 조세에 관한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때 이의제기, 권리 구제요. 요런 것들 시험에 한번 나오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등등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6페이지 봅니다. 01번 테마 조세 개념인데요. 1번 테마 자체는 별 표시하지 않고 보겠습니다. 조세 개념에서 조세 개념 및 특징이요. 자, 조세 과세 주체는 국가 지자체여야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조세고. 조세 부과의 목적 줄 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조세 부과의 목적 우리 기초입문 과정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는 안 봤던 것들인데 오늘 슬쩍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조세 부과의 목적 1차적 목적, 본원적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고요. 그래서 국고적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근데 최근에는 뭐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본래 목적이 재정 수입이 있지 않고 오직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은 조세 아니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과세 근거,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조세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학자들이 통설적으로 4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문제가 누가 되는지 과세비는 세율 이런 것들이요. 비보상성, 비대가성 이런 것들.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허용된다?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된다는 거. 예외적으로만. 물납과 분할 납부 아무 세금이나 되는 게 아니죠. 법에 정해진 세금들만 또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납이요. 지방세에서 어떤 것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세금 안 돼요.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물납 허용되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재산세에서 지방세에서 재산세 분할 납부 허용되고. 우리가 예규에서 보면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는
자, 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방세법상으로는 재산세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도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됩니다. 몽신 강림한 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는 허용되지만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02번 테마 조세 분류 있잖아요. 여기는 별표시 하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별표시 하나를 하고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시험에서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착지어진 것은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착지어진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오면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하면서 어떤 내용 물어볼 때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그냥 같이 골라버리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의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고 읽어보는 거고요. 7페이지 지방세 얘네들은 좀 세분화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가지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고 그 다음에 자, 구,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자칫 구세인 세금, 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세인 세금, 어떤 거예요? 등록면허세. 얘는 구, 도가 과세 주체고,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 일단 대표적으로 재산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라는 거. 그러니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다만 도냐, 도세냐, 시군세냐에서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다? 특광, 도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과세주체 그러면 구도에다가 또 뭐예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국세 세목, 지방세 세목 같은 외운다기보다는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는지 지방세만 고르라는지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보통세 목적세입니다. 이 세금을 거둬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세금들은 자,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세금들이 보통세고 목적세,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는 세금 목적세, 국세와 목적세, 지방세에서 목적세 나눴습니다. 그래서 절 보세요. 머리끌 짧아서 우리 어떻게 외웠다? 교교농, 지지요.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저한테 기초과정을 배운 수강생들 중에 다른 건 다 까먹어서 저희 총회에서 교교농, 지 이건 안 까먹었겠지. 그래서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진 다보다 보통세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세, 보유세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얘기한 거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자,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유통 과정, 소유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유통 과세하는 조세라고 하고, 유통세. 학자들이 그래요. 줄글 필요도 없고요. 근데 보유과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보유의 담세력 보고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친구, 따라다니는 항상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리고 종부세 이런 애들이야. 세목별 세율구조예요. 자,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냐,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냐. 비례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고, 그 다음에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게 뭐고? 누진세율이고. 그랬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자,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나 양도세는 또 누진세율도 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외웠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 재산세 비누, 종부세 누, 양도소득세 비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절 보세요. 비, 비누, 누, 비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못하면 음치라고 했잖아요.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이거 못하면 음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 했다고요? 여러분 안 했어요? 아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아, 진짜. 이거 못하고 내가 금방 시범 본 거 있잖아요.
부동산세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런 거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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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이거부터 뭉쳐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짝져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비례세율이니까 길게 끌어요. 비누, 비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재산세, 비누, 종부세, 양도세, 비누입니다. 아셨죠? 다 같이 시작. 비누, 비누. 좋습니다. 이것까지 맞추면서 한 사람이 있는데 잘했어요. 자, 비누, 비누요. 요겁니다. 야, 이런 거 안 되면 진짜 집에 돌아가면서 연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5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표시할 것,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6페이지에서 01번 조세 개념에서 1번 테마에서는 2번 물납과 분할법 형세목에 별표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세 분류에서는 지방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하고, 그 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종류, 그 다음에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 5번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와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독립세.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가세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줄여서 부가세라고 이해하지만 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고. 국세 중에서 대부분 조세는 독립세인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이 있는데 어떤 게 있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얘네들 아까 목적세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세하고 농특세를 보면 항상 뉘집자식이냐 그잖아요. 이거 공부했잖아요. 항상. 그래서 교육세하고 농특세를 보면 뉘집자식이냐. 자, 교육세나 특히 교육세는 중요하지 않고 농특세요. 교육세나 농특세 보면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또 뭐다? 예, 부가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랬잖아요. 지방교육세 나왔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 그랬을 때 지방교육세 나왔다 그러면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목적세고 또 보다 부가세라는 거. 항상 이거 또 올려고 그랬죠, 여러분들? 뉘집자식이냐, 이거. 그래서 교육세,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일단 부가세목만이라도 알아두시면 되죠. 농특세하고 뭐예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럴 때 농어촌 특별세 구할 때 취득세, 부가세로서도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항상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표준세율을 적용하자.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표준세율 몇 프로로?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또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의 2%로 농특세 부과됩니다.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치사하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된다. O, X예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아니에요. 표준세율 몇 프로로 항상? 2%로.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 2% 적용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 2%로 요 말을 쏙 빼고 그냥 표준세율 적용하여 이렇게 냈더라고. 아, 여지없이 틀리지 뭐 수험생들이 그걸 구별을 못하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니은번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우리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배웠잖아요. 대표적으로 간주취득 등의 경우 건축물 개수로 가해진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진가, 지목 변경으로 가해진가, 과점주의 주식 취득, 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 임시 건축물 취득, 존속된 일련 초과는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데 이럴 때는 그 취득세, 부가세로서 부가세는 중과 기준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예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 취득세와 등록세, 옛날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 만들어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 중과 기준세율 2%입니다. 요거 적용해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 알겠네.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 구할 때는 세율을 항상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요. 가로 안에 보니까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경우 제외했는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금방 제가 열거한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또 관련 문제 풀어볼 거고요.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디귿번 같은 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분의 20을 부과하여 과세한다. 그러니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세율도 깎아주잖아요.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하면 3% 세율 정도잖아요. 그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해요. 그러니까 알겠네.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구할 때도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에는 지방교육세도 절반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것 정도 한번 깊은 내용이지만 눈여겨보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라도 알고 가시고,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등록면허세액의 20%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도 감면세 몇 프로? 20%. 감면받은 세액이 없을 때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어도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된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부가세를. 그죠? 그래가지고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이 몇 프로 부과된다?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자,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에. 자, 농특세가, 종부세는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로 부과된다? 20% 부과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재산세에서 재진이 재산세액의 20%인데, 요 재산세액의 20%인데, 재산세액의 20% 부과되는데, 그럴 때 이 재산세액의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도시지역부는 제외한 금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순수하게 재산세만 갖고요.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옛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순수하게 재산세가 20%고요. 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고,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된다. 지방소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이 지방소득세는 과세유체 예만 특광 시군이었고, 나머지는 특광도 예만 특광 시군. 그 다음에 얘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하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소득세 낼 때 같이 관할세무서에 함께 신고 납부하고는 있지만 얘 독립세라는 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이제 또 납부하고 싶으면 지자체에 또 납부할 수도 있게 또 개정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특이하게도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된다는 거 강조했었는데 27회 시험 때 나왔었고요. 소액징수면제, 세액이 고유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지방소득세에 관한 특징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지방소득세가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지방소득세 나왔다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배운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을 과세표준해서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해서 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 양도소득세를 세액을 과세표준해서 거기에 10분의 1, 적용되는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양도소득세가 70%야 얘는 7%, 양도소득세가 50%야 얘는 5%,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40%면 얘는 4%.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6에서 42%예요? 그럼 얘는 0.6%부터 4.2%까지 적용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얘는 얼마? 100만 원. 자동 계산입니다. 자, 이런 특징 아시면 되고요. 03번 부동산 활동별 분류, 여기도 별 표시 하나 합니다. 아시고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자, 근데 첫 시간 일단 잠깐 쉬었다가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여러분.